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는데 정작 그림 자체는 안 보고 그 옆 벽면에 사람들이 남긴 낙서만 막 몇 시간째 뚫어줘라 분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꽤나 괴짜 같아 보이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15세기 동아시아 미술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 낙서가 어쩌면 천재 화가의 명작 그 자체보다 더 엄청난 가치와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 탐구해 볼 자료가 바로 그런 기막힌 이야기거든요. 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천재화가 안견, 그가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렸다는 전설적인 명작, 몽유도원도가 바로 오늘 탐구의 중심축이죠. 네네. 이 그림은 화려한 붓터치나 시각적인 압도감으로 동아시아 산수화의 정수로 꼽힙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고 하나의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깎아지른 것한 기암괴석들이 굽이치고 약간 안개라 낀 듯한 몽환적인 산세 사이로 붉은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요. 정말 아름다운 묘사네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이 향할 곳은 그 복숭아꽃이 만발한 그림의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죠? 바로 그림의 가장자리, 덧붙여진 여백, 심지어 그 뒷면을 향합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그림을 분석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아, 네.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예술작품을 매개로 소통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져보셔야 해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저는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미술사 학자인 안세현 박사의 행보가 진짜 흥미로웠어요. 충남서산에서 일본의 델레시로 향하는 그 여정 말이죠. 맞아요. 정작 그가 비행기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안견의 미술 기법이 아니라 수많은 한문 문장들이 적힌 아주 낡은 번역 노트였단 말이죠. 꿈은 흩어지나 찬수는 남아 천년을 흐른다. 뭐 이런 문장들이요. 네, 그게 바로 이른바 찬시 혹은 찬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안 박사가 노트에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야. 그림을 읽는 또 하나의 지도야 라고 메모를 남기기도 했죠. 아, 지도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그 여백이나 그림 끝에 덧붙인 종이의 시나 산문 형태로 남긴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일본 데니시의 문화예술 담당자인 나미코 씨와의 만남을 보면 이 여정이 두 도시 간의 오랜 교류랑 맞닿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정확합니다. 몽요도원도에는 안평대군 본인을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문인 21명이 남긴 찬문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물리적 크기예요. 물리적 크기라면 전체 두루마리의 길이 같은 거요? 네. 안견이 그린 그림 자체의 길이는 1m 남짓인데 이 21명의 찬문들이 계속 덧붙여지면서 현재 전체 두루마리의 길이는 무려 20m에 달합니다. 와, 20m요? 이거 만잔 배보다 배꼽이 20배라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작 그림 하나를 메인 컨텐츠로 딱 두고 수백 년 동안 당대의 네로라는 지식인들이 거기에 장문의 베스트 댓글들을 달아놓은 셈이군요. 네. 마치 유튜브에서 엄청난 예술 영상을 보면서 정작 영상보다 수년간 쌓인 댓글창을 막 분석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주 적절하고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이 찬문들은 단순히 와,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수준의 방명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자료를 깊게 분석해보면 이 그림들은 당대 지식인들의 정치적 감상이나 이상향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단순한 그리움 등 여러 시대의 목소리가 압축된 타임캡슐입니다. 아, 겉으로는 무릉도연의 평화로움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은밀한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 같은 게 담겨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 박사가 왜 그렇게 그림보다 찬문에 집착했는지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이 20m짜리 두루마리에 적힌 수많은 댓글, 아니 찬문들이 진짜 각기 다른 시대 사람들이 쓴 건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 교묘하게 위조해서 한꺼번에 덧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역사적 상상력도 좋지만 과학적인 검증 없이 그걸 그냥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이 탐구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안 박사가 방문한 곳이 일본 덴니대학교 도서관의 보존연구실이었죠. 아, 동아시아 종이 보존 전문가인 아사코 박사를 만난 곳이요. 하얀 장갑을 끼고 막 복사 자료랑 확대 사진들을 들여다보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완전히 현대과학의 현미경 아래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과학적 증거가 등장하는데 바로 목의 농담입니다. 글씨를 쓰는 그 까만 멍 말이죠. 사실 저희 눈에는 다 똑같은 까만색으로 보이잖아요.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시기마다 사용된 먹의 성분과 농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보정 연구실에서 이 찬문들을 특수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적외선 촬영이요? 네, 적외선 아래에서는 성분이 다른 먹들이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파장 대역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 쓴 먹이랑 17세기에 쓴 먹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과하면 마치 다른 색깔의 형광펜을 칠한 것처럼 확연히 분리되어 보인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글씨가 적힌 종이의 섬유 조직입니다. 종이 섬유요? 네, 특수현미경 아래에서 수백 년 된 종이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죠. 여기서 조선의 한지와 일본의 와시, 그러니까 와시의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데요? 당나무 섬유,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조선의 한지는 주로 당나무 껍질을 사용하는데요.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 당나무 섬유들이 매우 길고 질기며 서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반면에 일본 화지는 결이 좀 다른가 보죠. 네, 상대적으로 섬유의 길이가 짧고 배열이 가지런한 편입니다. 그래서 20m에 달하는 두루마리를 현미경으로 훑어내려가다 보면 어느 시대에 후대의 혼합종이가 덧대어졌는지가 완벽한 지층처럼 남아있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와, 적외선과 현미경으로 종이와 먹의 물리적 차이를 밝혀낸다니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잠깐만요. 네, 종이의 재질과 먹의 농도만으로 이게 수백 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갔다는 걸 완벽히 입증할 수 있나요? 만약 한 시대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종이를 썼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는 안견이 그린 오리지널 그림 그 자체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옆에 덧붙여진 종이들이 17세기 화지이든 15세기 한지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거든요. 남들이 써놓은 방명록에 이렇게 과학적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의문이 풀릴 겁니다. 이 종이와 먹의 과학적 분석은 단순한 위조 판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그림이 어느 시대에 어디에 있었고 물리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살아남았는지 보여주는 생존의 지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존의 지문이요? 네, 우리는 지금 그림에 남겨진 시간의 층을 읽고 있는 겁니다. 목류도 원도는 수많은 전란과 각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번 찢어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네네. 그때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이를 덧붙여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보존해낸 흔적이죠. 그러니까 종이가 덧붙여진 그 이질적인 경계선들은 단순히 누군가 훼손한 자국이 아니라 이 그림이 후대로 전달되기 위해 거쳐온 치열한 흉터이자 훈장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둘러싸고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지식인들이 어떻게든 가치를 살려내려 했던 거대한 릴레이 경주의 흔적인 셈이죠. 릴레이 경주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현대 소프트웨어 공학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시스템이랑 똑같지 않나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요? 재밌는 접근이네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15세기에 안견이라는 천재 개발자가 몽요도 원도라는 최초의 핵심 코드를 짠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걸 닫아두지 않고 두루마리라는 형태로 열어둔 거죠. 그러자 다음 세대 지식인 유저들이 계속 접속해서 자신들의 해석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덧붙인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심지어 시대가 바뀌고 시스템이 깨질 위기에 처하니까 화지라는 새로운 패치를 덧붙여가며 유지보수를 한 거고요. 결국 15세기에 갇혀있는 유물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유저들이 참여해 끊임없이 진화시켜온 오픈소스 플랫폼이었던 거네요.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예술작품이나 지식이 단절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융합하는 유기체로 보는 완벽한 통찰입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그 비오는 저녁 무렵 오래된 일본식 찻집에서의 대화가 딱 떠오르네요. 나미쿠 씨가 안 박사에게 왜 그렇게 찬 씨에 관심이 많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때 안 박사의 대답이 이 모든 걸 관통합니다. 그림은 한 사람이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 씨는 여러 시대 사람들이 남긴 목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맞아요. 그림은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대화라는 거잖아요.
서산 씨와 천리 씨의 오랜 교류 역시 과거와 현재가 서로 찬문을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통찰도 참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지식이 단절되지 않고 어떻게 전승되고 융합되는가 하는 점이죠. 아, 네네. 더욱 놀라운 건 이 수백 년의 대화에 현재의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 마지막 날 매화 향기가 나는 정원에서 안세현 박사가 직접 수첩에 새로운 찬문을 적어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 저 그 시 참 좋았어요. 꿈속 복사꽃은 사라졌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강을 건넌다. 서산의 바람과 천리의 비가 만나 오래된 그림 위에 다시 길을 만든다. 네, 아사코 박사가 이를 듣고 새로운 시대의 참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물리적인 종이 위에 먹으로 쓰진 않았지만 21세기의 연구자들이 이 대화에 접속해서 새롭게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은 거죠. 와,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는 단순히 오래된 두루마리 그림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살아남고 공유되며 의미를 막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며 남기는 귀퉁이의 메모나 기사를 읽고 누군가에게 공유하며 덧붙이는 생각 한 줄도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네, 훗날 누군가에게는 이 시대를 읽는 소중한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꿈을 찾는 한 그 그림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라는 안 박사의 말처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수백 년 전의 몽유도원도는 한지와 화지, 그리고 먹의 농담이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뚜렷한 흔적으로 시간의 칭을 증명했습니다. 네, 명확한 증거들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화면 위에서 타이핑하고 수정하며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지식과 예술 작품들은 수백 년 뒤 미래의 학자들에게 과연 어떤 물리적 흔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모든 것이 클라우드 어딘가에 존재하다가 순식간에 휘발되는 이 시대에 미래의 학자들은 우리의 이 디지털 찬문들을 과연 어떻게 복원해낼까요? 오늘 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